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걸. 너무 후회됩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70세 김 할머니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이 조이듯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속이 좀 안 좋은가 싶었고 그대로 설거지를 마저 했죠. 30분 뒤 김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올해로 73, 환자 곁을 지킨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심장마비 환자만 수천 명. 그중 절반은 혼자 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무시했거나 잘못 대처했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안 좋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행동법과 4가지 준비 습관은 실제로 많은 생명을 살려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3배는 높아집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TV를 보다가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질한 순간.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단순한 노화일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그 어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달 저에게 오신 67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아침에 마당을 쓸던 중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뻐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빗자루가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넘기셨죠. 청소를 마치실 즈음엔 땀이 흠뻑 젖을 만큼 나기 시작했는데도 날이 더워서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목덜미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이 번졌는데도 베개가 잘못됐나 보다 하며 의심조차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 어르신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운 좋게도 옆집 이웃이 찾아와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악 하고 쓰러지는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슴의 압박감, 식은땀, 어깨나 목의 통증처럼 다른 질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로 찾아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증상들이 대부분 혼자 있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TV를 볼 때, 또는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아무도 곁에 없고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신호들이 왜 위험한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라는 말은 해도 그때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십니다. 박 어르신처럼, 김 할머니처럼,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처럼 말이죠.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전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 심장 문제가 시작된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직접 진료했던 1247명의 심장마비 환자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843명은 증상이 시작된 순간 혼자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를 알아보니 뚜렷한 3가지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아난 분들은 모두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요. 반대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분들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을 짓누르는 듯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가슴 위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다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 분들의 85%는 20분 안에 숨이 가빠지거나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은땀이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경험. 이 증상을 겪은 분들의 78%가 1시간 이내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땀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비상벨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왼쪽 어깨에서 목, 턱까지 이어지는 통증인데요. 치통이나 목 디스크로 착각하기 쉬워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있었던 분들의 92%가 심장 쪽 문제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는 시간대가 유독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 바로 혼자 계실 확률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같은 증상을 느꼈는데도 어떤 분은 병원에 도착했고 어떤 분은 응급처치를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상태가 악화됐고 반대로 단 1분이라도 빨리 대응한 분들은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같은 통증이라도 대처가 생명을 가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좀 나아지겠지, 일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청소도 계속하고 밥상도 차리시죠. 하지만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몸을 계속 움직이면 산소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할 심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죠. 결국 무리한 움직임은 심장에 큰 짐을 얻는 꼴이 되는 겁니다. 68세 최 어르신도 이 실수로 쓰러지셨습니다. 마당에 낙엽을 끝까지 다 치우고 나서야 통증이 터져버린 거죠. 두 번째 실수는 가슴이 아픈데도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구급차 부르면 너무 오래 걸려. 내가 빨리 가는 게 낫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운전 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어떨까요?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김 할머니는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신호 대기 중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던 운전자가 119에 신고해 큰 사고는 막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 중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가슴이 아픈 순간 아들에게 전화해야지, 며느리한테 알려야지 하고 휴대폰부터 찾으시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는 가족보다 119가 먼저입니다. 연락을 하다 보면 5분, 10분 훌쩍 지나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갉아먹게 돼요. 69세 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딸에게 좀 가슴이 아프다고 전화만 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딸이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도 그랬다니까요. 가족부터 생각나더라고. 이런 말씀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먼저 119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본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던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72세 이 어르신입니다. 40년 넘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걸은 적 없을 만큼 성실한 분이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체조를 시작하셨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묵직하게 아파왔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싶어 그냥 계속하셨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깨까지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오늘 하루라도 빠지면 4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체조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여전히 가슴이 쿡쿡 아팠다고 해요. 그 순간에도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2시간 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조용한 기척을 이상하게 여기고 들어가셔서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셨던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조금만 일찍 멈췄다면 안 쓰러졌을 텐데 4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하시며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두 번째는 69세 정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치매 있는 남편을 평생 돌보시며 늘 본인은 맨 마지막이었던 분이세요. 그날도 남편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쿡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남편 밥은 먹여야지 하시며 통증을 참고 끝까지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남편 혼자 두기 어렵다 보니 이웃집에 부탁하려고 그제야 움직이셨는데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나셨을 때 할머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감은요? 밥은 먹었나요? 그 말에 의료진들도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였어요. 이런 말씀 시니어분들께 너무 자주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평생 그래 오셨기에 몸이 아파도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먼저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족을 위한 진짜 사랑이란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멈추세요. 그 한 걸음이, 그 침묵이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9를 부르면 금방 오잖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문이 잠겨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가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한 할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다행히 119에 바로 신고하셨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이중 잠금으로 잠겨 있었고 구급대원은 문을 열지 못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죠. 열쇠를 받아 열기까지 12분. 그 사이 할머님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신 분도 계십니다. 76세 김 어르신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이상 신호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문 열어놨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덕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처치가 시작됐고 심장 손상도 최소로 막을 수 있었죠. 문을 열어두는 행동은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준비 하나가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됩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삽니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어놨다가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 걱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문을 열고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도둑은 나중 일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걸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슴이 아프면 119 부르기 전에 문부터 열어두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해도 단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놓치면 늦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미리 알려두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을 지키는 7가지 행동,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멈추고 앉으세요. 가장 안전한 자세는 소파나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는 겁니다. 서 있으면 바로 쓰러질 수 있어요. 68세 오 어르신도 이 자세로 의식을 유지하셨어요. 심장이 아플 땐 가만히 기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을 열어두세요. 119를 불러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최대한 현관까지 가서 문을 열고 오세요. 그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하세요. 이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구급대가 우선 출동합니다. 가슴이 좀 아파요라고 하면 일반 내과 환자로 분류돼서 늦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세요.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을 때만입니다. 씹으면 효과가 더 빨라요. 70세 박 할머님도 이걸로 심장 손상을 크게 줄이셨어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켜주는 약이에요. 다섯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 통화는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요. 119 불렀어요. 심장 아파요. 문 열어뒀어요. 짧게 문자로 알려주세요. 꼭 문자입니다. 여섯 번째, 깊고 천천히 숨 쉬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걸 반복해 주세요. 이 호흡법이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 줍니다. 절대 빠르게 숨 쉬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구급대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 냉장고, 전화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움직일수록 심장에 부담이 커져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거나 지갑이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게 바로 내 생명을 위한 작은 보험입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혼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합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하겠다는 말 그때는 늦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심장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 봐야. 맞는 말이에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갑작스러움이 생명을 앗아가진 못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75세 김 할아버지 댁의 며느리였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저희 시아버지 핸드폰에 119 단축번호 설정해 드렸어요. 아스피린도 비상약 통에 넣어 드렸고요. 무엇보다 현관 비밀번호를 저희 번호랑 공유하셨어요. 이제 혼자 계셔도 덜 걱정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가족 한 사람의 관심이 부모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냉장고에 7단계 행동법을 손글씨로 적어 붙여두셨어요. 매일 밥 먹고 문 열 때마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 뒤에는 마음속 단단한 준비가 있었어요. 사실 준비는 어렵지 않아요. 문을 여는 습관, 증상이 이상하면 바로 앉는 습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는 연습,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심장마비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준비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장은요, 아무 예고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까. 혼자 있어도 누가 옆에 없어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갑자기 아프면 119보다 먼저 문부터 열어놔요.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